도리스는 친구인 테레사와 해변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 젊은 여자들은 물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도리스가 수영하러 가는 동안 테레사는 레모네이드를 사러 카페에 갔어요. 도리스가 돌아왔을 때 비치 타월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라진 것을 보았죠. 제 폰 봤나요? 도리스는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 계속 자고 있었어요. 이때 테레사가 레모네이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곤 도리스의 폰이 어디 있는지 즉시 알아냈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남자가 갖고 간 게 맞아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삽은 그의 왼쪽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은 오른쪽에 있죠. 또 이제는 삽 근처에 의심스러운 모래더미가 있네요. 그 남자는 나중에 모래 속에서 폰을 파내려고 숨겼을 겁니다. 테리는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친구인 앨리스를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의 친구 션이 여는 파티였죠. 테리는 이 파티에 도둑이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행사 내내 앨리스는 손님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파티가 끝날 때 그녀는 테리에게 도둑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죠.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주최자인 션이었어요. 파티가 시작될 때 손님 중 한 명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티가 끝날 때 시계는 이미 션의 손목에 있었고 목걸이는 화분에 있었어요. 칼슨 형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보석 상점의 깨진 창문 근처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걸 보았어요. 충격을 받은 주인은 안에 있었어요. 형사가 그에게 달려갔어요. 도둑 맞은 것이 있나요? 그 남자는 이해를 아직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칼슨이 죄송합니다. 잡아야 할 도둑이 있어서요. 라고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리창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깨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한눈이 팔려 저 남자가 양복을 입은 남자의 지갑을 훔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지갑은 남자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젠 도둑이 손에 지갑을 쥔 채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은 오랫동안 홀 씨가 그의 요트로 금지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밀수업자라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날 경찰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화물이 그의 배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여러 명의 경찰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홀 씨의 요트가 주차되어 있는 선착장으로 갔어요. 그들은 요트의 구석구석을 조사했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홀 씨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비웃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장 어린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제가 화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화물은 물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용 덮개에 덮여 닻에 묶여 있었죠.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중 한 명은 혼자 살지 않아요.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칫솔이 2개 있어요. 부유한 사업가인 오스틴은 자신의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회의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죠. 오스틴은 비서에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지켜보라고 했어요. 오스틴의 경쟁자들이 서류를 보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침입할 수도 있었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비서는 그에게 모든 게 조용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스틴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비서는 오스틴이 없는 동안 잠이 들었다는 걸 시인했어요. 그 사업가는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책상 위 지구본이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져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인 윌리엄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돈과 서류가 든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둑은 다른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카렌은 자신의 책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폴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도나는 이미 커피값을 지불하고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버트는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알겠나요?
범인은 폴이에요. 그 사람 말고는 식당에 단 4명의 방문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바빴죠. 그렇다면 화장실에 긴 줄이 있을 리 없겠죠? 경찰은 지명수배범 중 한 명인 칼 워커가 국내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정보에 따르면 그 남자는 비행기로 올 예정이라 했어요.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안경을 쓰고 가명을 쓰며 여행하고 있어요. 애덤스 형사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4명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루이스 씨, 렐코 씨, 테일러 씨, 윌슨 씨였습니다. 이 남자들을 잘 보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보세요. 렐코 씨입니다. 그의 성은 사실 범인의 성인 워커를 거꾸로 쓴 거예요. 형사가 중요한 목격자를 찾고 있어요. 목격자 없이는 그녀는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아는 건 증인이 왼손잡이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형사가 필요한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웨이트리스예요. 오른손에 쟁반을 들고 주로 사용하는 왼손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이 공주님들을 보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공주예요. 왼쪽에 있는 공주의 티아라와 가운데에 있는 공주의 티아라가 반사되는 빛이 있는 걸 보니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얼음공주의 티아라는 빛나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한 사업가가 긴 여행 끝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책상에서 중요한 서류 몇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형사가 도착했어요. 모든 직원들을 인터뷰한 후 그는 용의자 3명이 적힌 명단을 만들었어요. 회계사 엠마, 접수원 소피아, 영업부장 제임스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사업가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형사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도둑은 제임스입니다. 제시카는 버려진 도시의 차가운 거리를 걷고 있어요. 기온이 너무 낮아서 입에서 김이 나오고 있어요. 모퉁이를 돌자 음식과 물병이 가득한 카트를 보게 되었어요. 특히 전체 문명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세상에선 이건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카트를 만지자마자 건물에서 좀비 3마리가 나왔어요. 좀비들이 제시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오고 있어요. 그녀는 카트를 잡고 도망쳐요. 하지만 멈췄어요. 그녀는 그들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모든 좀비의 입에서 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뜻은 숨을 쉬고 있단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네요. 한 유명한 영화 스튜디오는 조명 및 음향 엔지니어, 사진감독, 정비사, 조명 담당자, 소품 아티스트, 스턴트 연기자, 그리고 편집자 등 세 직원을 고용해요. 하지만 다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선 자신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여줘야 하죠. 지원자들은 일주일 동안 단편 영화를 찍어야 해요. 월요일에 시작해요. 배우들은 웃고 울고, 음향 기술자들은 그들의 감정을 모두 녹음해요. 촬영 감독은 아름다운 장면을 캡처해요. 스턴트 연기자들은 대단해요. 소품 아티스트들은 굉장한 소품들로 작은 마을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스튜디오 매니저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끔찍하네요. 지원자들 중 아무도 그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들 중 감독이 없었어요. 대본을 쓸 시나리오 작가도 없었죠. 두 친구가 카페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중 한 명이 공룡 멸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과학자들이 이 고대 생물들의 유전 암호를 알아낼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의 여동생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엔 멋진 사람들도 많았고 멋진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남자들의 큰 목소리에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 대화가 왜 이렇게 이상하죠? 왜 한 명은 공룡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한 명은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일이죠? 두 남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폰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밤이에요. 3명의 여자가 은행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 줄 서 있어요. 첫 번째 소녀가 지폐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세 번째 여자는 폰에 타이핑하고 있어요. 누가 도둑이죠? 다 도둑이에요. 은행은 문 닫았어요. 문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열림이라고 쓰여있으니 닫힘이 바깥 길 쪽으로 나와 있겠죠. 내 케이크 어디 갔어? 주방장이 소리 질렀어요. 조수들과 후배 요리사들이 부엌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스테이크가 후라이팬에서 타고 있어요.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주방장이 다시 소리 질러요. 내 케이크 어디 갔어? 누가 갖고 갔어? 모두들 자신들은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구도 케이크 먹은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주방장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누가 케이크를 훔친 것 같나요? 아무도요. 케이크는 오븐 안에 있어요. 보이시죠? 잭은 차가운 감옥에 있어요. 발 아래엔 맨땅만 있어요. 감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계단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산만 있어요. 잭에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이틀 안에 거기서 나와야 해요. 하지만 벽이 너무 두껍고 땅속 깊이 있어서 터널은 팔 수 없어요. 잭은 자유를 향한 길을 파헤치기 훨씬 전에 지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죠? 땅에 큰 구멍을 파서 나온 흙으로 작은 흙더미를 쌓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 창문에 닿을 수 있어요. 마티가 IT 대학 건물 주변을 걸어 다녀요. 세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어요. 마티가 홀로그램의 전당에 들어서요.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와요. 마티가 의자에 앉아요. 세 사람의 경우 여전히 이야기하면서 무대에 올라요. 그중 일부는 홀로그램이에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번쩍거리는 손톱이 있어요. 이 여자는 왼손이 2개예요.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약간 투명해요. 모두 홀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마티를 보세요. 의자에 앉아있지만 몸이 좌석 표면에 닿지 않네요. 마티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샘은 집을 나와 호수로 가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물은 수정처럼 맑아요. 개구리가 멀리서 울고 있어요. 샘은 자연의 사진을 몇 장 찍고 셀카도 한 장 찍어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글을 적었어요. 기분 좋게 달렸다. 아침 운동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팔로워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후 샘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나서 폰을 들고 수백 개의 댓글을 보게 돼요. 나도 그렇게 뛰었으면. 저기 우리를 왜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거네. 이게 진정한 챔피언의 하루네. 분명 사람들은 샘이 아침에 뛰지 않았단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방금 막 뛰었다고 썼었죠? 하지만 얼굴이 빨갛지도 않고 땀도 전혀 흘리지 않네요. 한 먼 대륙에는 4개의 다른 나라가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은 하나의 단순한 상징이 있는 독자적인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수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일반 시민 9명, 괴물 1명, 여왕 1명, 왕 1명, 그리고 공주가 하나 있어요. 두 어릿광대가 가끔 이 왕국에 들러요. 이 대륙은 뭘까요?
카드 한 팩이에요. 이 카드에는 에이스, 퀸, 킹, 잭, 조커 등 9개의 일반 카드가 들어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누군가가 빵집에 침입했어요. 아침에 제빵사가 건물로 올라왔을 때 자물쇠가 고장난 걸 알아차렸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침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걸 깨달았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빵사는 그들에게 이곳은 도둑 맞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경찰관이 그 방을 검사하고 누군가가 여전히 법을 어겼다고 선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식료품 저장고로 통하는 곳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발자국이 있어요. 도둑은 제빵사가 그날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에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미키는 사막에서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어요. 지쳤고 목마르고 배고픈 데다 졸려요. 그는 뜨거운 모래 위에 우뚝 선 큰 집을 봤어요. 미키는 안으로 들어갔고 중앙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그걸 어떤 이유로 거기에 놔뒀나 봐요. 미키는 얼음을 핥아보지만 그걸론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기로 해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증발하는데 몇 초 걸리니까 얼음은 곧 녹을 거예요. 때문에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 어디 있는지 정해봐요. 녹색 펜이 2번째라면 파란색 펜은 3번째가 됩니다. 파란색은 검은색이 왼쪽에 있으므로 검은색은 4번째, 빨간색은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마지막 조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란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럼 녹색과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은 빨간색 바로 옆에 있지만 여전히 검은색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빨강, 파랑, 초록, 검정입니다. 2번은 바게트 하나를 12초에 4조각으로 잘라요. 같은 바게트를 8조각으로 자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8초예요. 바게트를 4조각으로 자르려면 3번 잘라야 해요. 만약 3번 자르는데 12초가 걸린다면 한 번 자르는데 4초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8조각으로 자르려면 7번 잘라야 해요. 그래서 7번에 4초씩 28초가 걸리게 됩니다. 엘러리는 학기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과목을 빼고 모두 A, 4과목을 빼고 모두 B, 5과목을 빼고 C를 받았어요. A, B, C를 각각 몇 개 받았을까요? A부터 시작하죠. 3과목만 빼고 모두 A예요. 그러면 3개의 B와 C가 있다는 거예요. 2개의 C와 1개의 B, 아니면 2개의 B와 1개의 C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부터 시작할게요. 그렇다면 4개의 A와 C가 있어야 해요. C가 2개면 A도 2개죠. 5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C라는 조건은 B가 하나면 A가 2개가 아니라 4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옳지 않아요. 2개의 B와 1개의 C가 있는 경우 4과목을 빼고 모두 B로 볼 때 1개의 C와 3개의 A가 돼요. 5과목을 빼고 모두 C와 2개의 B, 그러면 이번에도 3개의 A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성적표에는 3개의 A, 2개의 B, 1개의 C가 있어요. 엘러리 수고했어. 3개의 스위치가 꺼진 위치에 있는 방 밖에 있습니다. 스위치 중 하나가 방에 있는 전구를 켜요. 스위치를 원하는 만큼 켤 수 있지만 한 번만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스위치가 불을 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의로 2개의 스위치를 켜고 몇 분간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 하나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켜진 위치에 놓인 스위치가 제어 스위치예요. 빛이 꺼져 있으면 전구를 만져보세요. 전구가 따뜻하면 방금 끈 스위치가 제어 스위치예요. 전구가 차가우면 해당 스위치를 아예 켜지 않은 거예요. 매주 일요일 아담스 부인은 딸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전체 금액의 절반은 큰딸 스텔라에게 줍니다. 둘째 애슐리는 스텔라가 받는 돈의 절반을 받아요. 엘레노어는 총 금액의 6분의 1을 받고 나머지 10달러는 막내딸 시에라에게 돌아갑니다. 부인은 총 얼마의 돈을 나눠줬을까요? 스텔라는 돈의 절반을, 애쉬는 절반의 절반, 즉 총액의 4분의 1을 받았어요. 엘레노어는 총액의 6분의 1을 받았어요. 분모를 모두 12로 통일해봐요. 스텔라는 12분의 6, 애슐리는 12분의 3,
엘레노아는 12분의 2를 받았어요. 모두 합치면 12분의 11이에요. 그건 시에라가 12분의 1인 $10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스텔라는 $60, 애슐리는 $30, 엘레노아는 $20, 총 $120예요. 제가 시에라였다면 불평했을 거예요. 애나베스는 가장 친한 친구 브록을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 열차는 길이가 150m이고 기차는 분당 150m의 속도로 이동하며 현재 150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기차의 앞부분이 반대편에 다시 나타나기까지 정확히 1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객차도 모두 터널에서 나와야 해요. 열차 앞부분이 밖으로 나오면 열차 뒷부분이 터널로 들어가고 터널을 통과하려면 1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총 2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 엘프가 일주일 동안 그의 정원을 돌볼 요정을 고용했어요. 요정의 일당은 지팡이 사탕 1인치예요. 엘프는 7인치 사탕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요정은 엘프를 믿지 않아서 매일 일당을 받고 싶어해요. 엘프는 사탕을 2번만 자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프는 사탕을 2번 잘라서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 크기로 잘라야 합니다. 첫째 날 7분의 1 조각을 요정에게 줍니다. 둘째 날 요정에게 7분의 2 조각을 주고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셋째 날 일당으로 7분의 1 조각을 줍니다. 넷째 날 7분의 1과 7분의 2 조각을 돌려받는 대신 7분의 4 조각을 요정에 줘요. 다음 날은 7분의 1을 줍니다. 여섯째 날 7분의 1을 주고 7분의 1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분의 1 조각을 줍니다. 물론 만일 요정이 주중에 사탕을 먹어치운다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예요. 하하. 오늘은 요정의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요정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지팡이 사탕을 생일 선물로 드리고 싶어해요. 할아버지는 다른 마을에 사시고 가는 길에 3개의 문이 있어요. 모든 문마다 경비원이 있어요. 문을 지나려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사탕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탕 지팡이 하나를 돌려받아요. 요정이 할아버지를 위해 사탕 지팡이 2개를 가지고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기 위해서 집에 가져가야 할 사탕 지팡이의 최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만 가져가면 돼요. 모든 문에서 가진 사탕의 절반, 즉 하나를 줘야 하고 하나를 돌려받게 될 테니까요. 오, 좋아요. 자, 릭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지만 요리학교는 18세 이상의 지원자만 받아요. 릭의 형 제프는 릭보다 나이가 2배 많아요. 릭의 여동생 루스는 제프보다 2배 어려요. 그녀는 이번에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셜록, 릭이 올해 꿈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릭은 18살이에요. 릭과 루스는 나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거든요. 릭은 요리학교를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직 약간의 업무 경험과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그는 3개의 구인 광고를 찾았어요. 빌은 동네 쇼핑몰 4층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방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홀리는 고급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제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2주간의 훈련에 3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샘은 국수 가게에 조수가 필요해요. 이 제안 중 하나만이 가짜가 아니네요. 어느 것인지 아시겠어요? 쇼핑몰에는 4층이 없어요. 홀리의 사진이 레스토랑 창문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릭은 샘을 선택해야 해요. 샘은 릭의 기술과 이력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하지만 고용하기 전에 그의 지능을 시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릭에게 이 재료 목록을 주고 카페의 식료품 보관소에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불행히도 샘은 이 목록을 암호화했어요. 릭이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재료예요. 난 늘 내 친구 머스타드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난 뭘까? 짐작이 가나요? 케첩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땅콩버터다.
난 뭘까? 두 번째 재료는 젤리예요. 난 튀기거나 구웠을 때만 맛있는 견과류다. 난 뭘까? 짐작했나요? 도넛이에요. 나는 새이며 과일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난 뭘까? 키위요. 난 대부분의 야채와 간식 옆에 나온다. 난 뭘까? 소스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난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다. 난 뭘까? 이건 컵케이크를 말하네요. 벽 두 겹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영장이다. 하나는 희고 부드럽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의 단단하고 한가운데에 녹색 잔디의 윤곽이 있는 밝은 갈색 잔디밭이 있다. 무엇에 대한 거죠? 코코넛이요. 난 씹기 힘들고 많이 건조되어 있으며 오래 씹을 수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육포예요. 난 작은 나무같이 생긴 녹색 채소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브로콜리예요. 초록색일 때가 있고 갈색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번 모두 날 인상 쓰게 만든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잠깐뿐이지만 완벽하고 노란색이어서 날 웃게 만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포도에 관한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야채와 혼동하지만 난 사실 과일이다. 내가 익으면 빨개지고 햄버거에 얇게 썰려서 얹혀진다. 난 뭘까? 토마토요. 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종류의 방이다. 난 땅 아래에서 자라난다. 난 독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이 될 수도 있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다 버섯에 관한 거예요. 넌 나의 겉을 버리고 속을 요리한다. 그러고 나서 날 밖에서부터 먹고 안은 버린다. 난 뭘까? 정답은 옥수수예요. 난 미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난 뭘까? 랩이요. 오, 진짜요? 마지막 재료 맞출 시간이에요. 난 빨간 코트를 입고 목에 돌이 있다. 난 뭘까? 체리예요. 잘했어요. 릭이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쌤은 그를 바로 고용했고 주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릭은 카페에서 3명의 손님을 봤지만 그중 1명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네요. 이너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셔츠 대신 바지를 입고 조개 껍데기로 돈을 내려고 하네요. 지구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가 쌤의 카페에서 팁 상자를 훔쳤어요. 경찰이 거의 바로 도착했어요.
릭은 강도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아요. 다음날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이 출구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어요. 누가 도둑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햄이었어요. 달리기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 그녀뿐이에요. 경찰이 팸을 거의 체포할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릭이 그녀를 뒤쫓아갔고 학교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릭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는 문 하나에서 팸의 후드티를 발견하고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릭은 팸처럼 생긴 4명의 여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진짜 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그녀의 책상에는 책도 펜도 없네요. 2달 후 샘은 릭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릭은 요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험을 쳐야 해요. 릭의 현재 과제는 맛있는 수프를 요리하는 거예요. 3명의 예쁜 숙녀들이 릭과 함께